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말 그대로 외국인으로 로스쿨을 다니신 거잖아요. 네. 한국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나 진짜 따라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러면 원엘이라고 미국에서 보통 말하는 원엘에 그렇게 트랜스퍼 할 정도로 정말 탑 스튜던트셨는데, 혹시 어떻게 비결이 뭐세요? 글쎄요, 저도 이제 한편으로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로스쿨 수업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지. 그런데 이제 막상 수업을 들어가 보니까, 어, 로스쿨을 이제 막 들어갔을 때,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로스쿨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는 준비에 달려 있다. 그 말은 이제 음, 자기가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어, 이제 케이스를 충분히 읽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제 들어가면은 수업 준비를 잘 한 거고 이제 그 정도에 따라 수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 아니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느냐 아니냐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네. 저는 미리 수업에 들어갈 때마다 미리 이제 그 주어진 과제를 다 읽고 나서 저는 이제 모든 케이스를 다 이제 요약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업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게 아무래도 콜드콜 이제 갑자기 이제 네. 교수님이 학생을 무작위로 이제 불러 세우고 막 질문을 이렇게 퍼붓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게 실제로는 거의 한 학기에 한두 번밖에 걸리지가 않거든요. 그 음, 다음에 교수님들의 어떤 성향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보통은 이제 중간이라든지 약간 뒤쪽 학생들을 먼저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맨 앞에 앉았어요. 맨 앞에 맨 아, 앞줄. 그러다 어, 보니까 오히려 약간 그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교수님께서 저를 잘 선택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선택이 되더라도 그냥 이제 제가 준비한 대로만 뭐 정답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이 정도 준비했다라고만 보여주면 교수님들께서 그냥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발표하고 이해하고 이런 거는 평가에 절대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정말 중요한 건 이제 결국 기말고사인데 기말고사를 잘 보기 위한 준비를 그러니까 모든 이제 학교 생활을 기말고사 성적을 잘 내기 위한 그 모든 그런 방향을 그쪽으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뭐 유학생분들이나 심지어 그냥 미국인 학생들도 시험보다는 수업 준비에 너무 이제 매몰돼서 나중에 이제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그런 결과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혹시 미국 로스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약간 이제 예습보다는 복습을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대신 수업을 따라가는 거는 예습이지만 따라가는 거의 여부는 결과 그 이제 그 기말고사랑은 좀 이제 서로 연관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네, 진짜 너무 정확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콜드콜, 저희는 ABCD 순서로 항상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A거든요. 아니니까 음, 첫날에 무조건 모든 수업에서 계속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거, 그러니까 패닉이 되죠. 나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면도 있었고, 저희는 어떤 수업은 약간 그 참여 점수? 아예 막 10%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제 생각에 너무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로스쿨 수업에서 배우는 거와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낼 걸 왜 이렇게 가르쳤지? 하는 그거를 근데 이제 시험장에 네. 들어가서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 안 했을 텐데 하는 걸 뒤늦게 알고, 뭐 첫 학기 시험을 망치고, 그다음부터 이제 조금 조금씩 발전해 나가서 이제 이 처음 시작했던 점수를 메워가는 스타일들이 많은 반면, 네. 변호사님은 처음부터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세계인지를 파악을 하시고, 시험에 딱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니까 제 생각에 멘탈 관리도 좀 더 편하셨을 것 같고, 네, 공이라든지 시험 들어갈 때 그 좀 더 자신감 있게 더 정제된 언어로 시험도 보셨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로스쿨 다닐 때는 저는 네, 그거를 차마 그렇게 못하잖아요. 가서 망신다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아, 그래서 변호사님이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제가 봤는데 블로그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 해주셔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님한테 막 조언을 구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특히 이제 로스쿨 다닐 때는 이제 블로그를 많이 하기도 하고 이제 특히 로스쿨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같은 이제 로스쿨 학생들이라든지 혹은 음, 이제 로스쿨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연락을 주시긴 했었어요. 요즘은 아예 그걸로 또 다른 그 컨설팅 서비스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로스쿨이라는 이제 어떤 거대한 벽이죠. 당시에 저는 이제 그런 정보도 없었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고 특히 이제 저는 지방에서 쭉 살았고 대학교도 지방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정보가 너무 부족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혼자 거의 이제 맨땅에 헤딩하듯이 정보를 찾고 물어물어 어떻게 알게 되고 이제 그런 내용을 깨닫다 보니까 이제 로스쿨에 관한 이제 블로그를 작성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조금씩 어떤 관문을 헤쳐나갈 때마다 기록을 남기면 누군가가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블로그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는 와중에 조금씩 이제 블로그가 알려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담을 요청을 했었고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로스쿨 거의 이제 막바지 혹은 졸업하고 변호사가 막 됐을 때까지 그런 이제 조언에 대한 문의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이제 한동안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또 시간은 또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약간 조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소홀하게 되는 또 이제 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뭔가 좀 제대로 나도 이제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하고 그럼 이제 조언을 받는 분들도 좀 더 어떤 질 좋은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느 분께서 블로그에서 그러면 이제 컨설팅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런 이제 말을 제가 듣고 그럼 이제 컨설팅을 한번 해보는 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유료로 이제 돈을 받더라도 이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진실하게 혹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이제 조언을 받는 분들도 그냥 이제 무료로 받는 그런 조언이 아니고 진짜 자기가 돈을 내고 받는 조언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그다음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되게 필요하신 분이 분명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네. 변호사님께 뭔가 하실 분들은 변호사님이 이런 사정 하에서 하시는 일이나 좋은 마음에서 하시는 서비스라는 걸 아시고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변호사님은 이제 조지타운 졸업하시고 취업을 뭐 어떻게 혹시 외국인으로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저는 이제 로스쿨을 다니면서 인턴십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음, 학기 재학 중에 뭐 아무래도 이제 학교가 시내에 있고 아무래도 DC 수도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법원도 많고 정부기관도 많아서 이제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뭐 일주일에 2번 뭐 이렇게 인턴십을 하곤 했었는데 제가 3학년 마지막 학기 때 인턴십을 했던 곳이 이제 DC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 거기에서 인턴을 마치면서 이제 판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졸업하고 뭐 할 거냐? 저는 아직 그때까지는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판사님께서 그럼 졸업하고 그 내 로클럭으로 와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제 오퍼를 받은 거죠. 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제 당시에 제가 이제 유학생이었고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규정을 찾아보니까 그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그 연방 법원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판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판사님께서 좀 아쉬워하더니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럼 이제 그 펠로우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졸업생인데 인턴 비슷하게 이제 무급으로 법원에서 일을 하는 거지만 대신 이제 학교에서 뭐 그런 이제 장학금 같은 거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펠로우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로클럭하고 동일한 일을 이제 1년 반 정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법원 행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면서 많이 이제 배웠죠. 와, 네. 보통 사람들이 그 자기 CV, 자기 이력서 쓸 때 엄청 자랑스럽게 쓰는 게 로클럭이잖아요. 저는 로클럭 하신 줄 몰랐거든요. 근데, 네. 로스쿨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되게, 와, 로클럭이셨다니, 막 이러면서 지금 되게 놀라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사실은 비자 이슈가 외국인은 항상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오퍼를 받아도 어떻게 보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똑같은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취업 비자나 이런 건 혹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법원에서 그 일을 하던 중에 이제 제 아내를 만났거든요. 이제 아내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고 그래서 마침 이제 둘이 제가 그 법원에서 그 로클럭이 끝날 때쯤 이제 서로 고민을 했어요. 이제 아내는 미국에서 쭉 태어나서 이제 직장도 안정적으로 잡고 쭉 이제 살던 어, 사람이고 저는 이제 유학생이고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한 입장이었는데 이제 둘이 이제 아내는 뭐 교포라서 이제 한국어 영어를 둘 다 잘하니까 둘 다 고민을 했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살 거냐 미국에서 살 거냐.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커리어를 막 시작한 단계고 또 어차피 저는 이제 미국 변호사기 때문에 미국에서 있는 게 더 최대의 어떤 효율성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둘이 이제 미국에서 살기로 하자 하고서 이제 저는 이제 아내를 통해서 이제 영주권을 취득을 한 거죠. 지금 하시는 업무는 그 로클럭 이후에는 지금 개업하셔서 형사사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간단히 지금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게 이제 로클럭을 마친 다음에 이제 제가 국선 변호인 사무실에서 잠깐 1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로클럭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당시에 저는 이제 소송이나 어떤 송무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실무를 좀 배워보고 싶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법 분야를 하는 게 좋을까 이제 한번 어떻게 보면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연방 그 검사, 그다음에 연방 국선 변호인 분들을 자주 만났어요. 그분들이 아무래도 형사 사건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형사 사건을 다루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한번 저런 어떤 법정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국선 변호인 사무실에 지원을 했었고 이제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개업을 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개업을 하는 거는 저는 원래부터 꿈이긴 했었어요. 이제 변호사로서 언젠가는 내 인생의 커리어의 어느 시점에는 개업을 해야겠다. 어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는 빨리 진행이 된 거죠. 이제, 네. 근데 이제 개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한 2년, 개업을 한 지 이제 2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익숙한, 이제 자주 다뤘던 사건들이 형사 사건이다 보니까 지금도 대부분 이제 거의 한 90% 이상의 사건들은 형사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형사 사건은 또 여러 가지 뭐 세부 분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제가 또 많이 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범죄,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음주운전, 뭐 난폭운전, 뭐 이런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뭐 경범죄, 뭐 절도, 폭행, 뭐 마약 소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중절도, 또 이제 폭력, 뭐 이런 뭐 강간, 뭐 어, 살인 네, 이런 좀 이제 강도 높은 그런 여러 가지 범죄가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젊은 변호사고 아무래도 이제 형사 사건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교통범죄 혹은 이제 경범죄 사건을 위주로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네. 제가 변호인으로서 하는 역할은 뭐 어딜 가나 다 형사 변호인들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는 버지니아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의뢰인을 미리 상담을 하고 의뢰인하고 같이 이제 재판에 출두를 하고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한국과는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영어로 plea bargaining이라고 이제 사전 형량 그 협의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유죄 협상이라고도 하는데 미리 이제 검사 측이 가진 증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열람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관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하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이런 증인이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할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가진 증거를 살펴보니까 이러이러한 게 나중에 증거로 채택이 되면은 우리의 어떤 유죄 혹은 무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 이거를 이제 그거를 가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네.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검사하고 이제 1대1로 협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양측이 서로 재판 이제 공판을 감으로써 항상 위험 부담이 있는데 이제 그 위험 부담을 서로 이제 중간 지점에서 타협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어떤 법에 정해진 형량보다는 훨씬 적은 형량 혹은 기소된 내용보다는 좀 더 덜 심각한 그런 기소 내용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검사 입장에서는 굳이 불필요한 재판을 함으로써 이제 시간을 많이 줄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검사는 담당해야 하는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진짜 음, 재판 한 번 가면은 거의 하루가 그냥 통째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는 이제 괜히 또 재판을 갔는데 무죄가 뜨면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을 허비한 거나 아, 마찬가지라서 양측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이제 맞아 떨어져서 대부분 이제 유죄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한 95% 이상의 사건들은 유죄 협상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있는 형사 변호사님이랑 오늘 이야기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저희 이거를 8시부터 했거든요. 그리고 네, 변호사님은 퇴근을 못 하시고, 네, 버지니아에 있고 해주셨는데, 사실은 맨 처음에는 저는,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이 로스쿨 준비하시고, 아니면 로스쿨에서 이제 변호사가 되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 들어야겠다. 그런 걸 막 궁금해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셔서. 그래서 네, 이렇게 인터뷰를, 처음에는 이제 그런 정보가 많은데, 나중에는 저 개인적으로 되게 도움이, 네,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보셔도, 이런 식으로, 네, 각 양 나라 이제 제도는 다르지만, 어쨌든 변호사가 하는 고민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변호사 된 지 거의 5년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 거의 잊고 있었던 로스쿨 어떤 생활, 학습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준비를 어느 정도 잠깐 하면서 그런 걸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진짜 거의 8년 전에 했던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또 계실 거예요. 혹은 이제 제가 로스쿨에 있을 때 1학년 때 이제 편입을 할까 말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뭐 지금도 이 시점에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됐으면은 저만큼 어떤 그런 막 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하는 생각에 이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로스쿨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한마디를 드리고 싶었던 게, 저는 이제 인생의 어떤 신조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냥 이제 고민을 할 때 쓰는 어떤 그런 구절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할까 말까 하면은 하고, 갈까 말까 하면 가고, 만날까 말까 하면은 만나고, 대신 먹을까 말까 하면 먹지 말자. 이제 이런 어, 어떤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를 특히 로스쿨을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보시라고 권장을 해요. 어쨌든 뭔가를 하고 나서 생기는 후회는 안 함으로써 생기는 후회보다는 훨씬 작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로스쿨 갔는데 후회하면은 그 후회는 뭐 그게 50이라고 치면은 진짜 내가 나중에 로스쿨을 갈 걸 하면은 그 후회는 50보다 더 이상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 굳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 아래에 변호사님 블로그 주소 넣어놔도 되나요? 예, 뭐 넣어주셔도 됩니다. 네, 너님이 많은 분들을 또 도와주시고 또 오늘 인터뷰도 응해주셔서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또 희망도 갖고 용기를 내서 로스쿨도 도전하시고 로스쿨 생활 잘 마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시간 같이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